이제 오늘 OT 두 번째, 어제도 한 번 했는데 두 번째 되니까 더 재밌네요. 오늘 졸리, 제 인스타 명이 졸리잖아요. 제가 우리 이게 인친미들을 부를 때는 하트라고 부르거든요. 하트라고 불러서 졸리와 하트의 첫 프로젝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인플루언서가 된 다음부터 이렇게 명함을 파도 되게 부끄럽지 않아요. 왜냐면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인정을 해주니까 이제 제 이름 두 자 밑에는 뷰티 인플루언서라고 탁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맞다 인정해 주거든요. 그만큼 인플루언서가 되고 나면 가는 세상이 열려요. 이게 제가 1년 전에 완벽한 3만이 넘고 이렇게 되기 전에 책도 내기 전에 모델 회사에서 포트폴리오 만들어 오라 그래서 그때 만든 거였거든요. 근데 좀 허접하긴 한데 그냥 그때의 상황을 보면 그때도 그냥 인플루언서 내가 붙였어. 누가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스스로 나한테 인플루언서라고 뭐 1만씩 넘었다고 이제 막 모모선수 케이킹 됐다고 혼자 막 이제 모델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붙여가지고 이제 소개를 보면 이때만 봐도 제가 졸리 피쉬라고는 안 하고 졸리 랩이라고 이제 인생 넓게 보고 이제 물건을 팔겠다 이런 생각에 졸리의 연구소 졸리가 뜻이 이제 프랑스어로 뭐 젊고 활기차고 이런 뜻이거든요. 나름 안젤리나 졸리에서 온 게 아니었어요. 나름 프랑스어 사전을 많이 폈어. 펴가지고 최대한 사람들 머리에 많이 남고 그 짧아야 되고 그런 거를 많이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졸리 랩이라고 하고 그때만 해도 1.3만 팔로워에다가 책을 아직 안 써가지고 아직 그냥 그저 그랬는데 그냥 혼자 나는 그때부터 마음 먹었어요. 나는 인플루언서다. 뭐 이제 막 이게 정신을 나한테 여기쯤에 박아 넣는 거지. 그래서 혼자 여기 넣으니까 정말 자리가 사람 만든다는 말이 맞습니다. 내가 나를 세뇌시켰어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이제 수업을 할 수 있는 거죠. 난 자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저도 수업을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냥 제가 지금 필리핀에 있어요. 모르시는 분은 모르는데 제가 지금 필리핀에 애들 때문에 어 국제학교 뒷바라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있으면 아무래도 한국보다 감이 떨어져서 그래서 제가 최대한 줌으로 들을 수 있는 수업은 거의 다 듣는데, 제가 듣다 보니까 어느 날은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 이 정도도 수업을 하는데, 나도 해도 되겠다. 어느 날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죠. 자, 여러분들은 인플루언서로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채팅에 쓰셔도 됩니다. 이게 저 혼자 얘기하면 사실 편해요. 그런데 이제 인플루언서잖아요. 영향력을 줘야 되는 사람. 언제 어디서든지 자기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들을 때, 또 유명한 사람 강의 들을 때 특히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질문해라고 하면 무조건 손을 드는 거야. 질문이 없어도. 그래서 지금이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안 해도 되지만 천천히라도 채팅창에 한 글씩 남겨주시면 이건 나한테 좋은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 우리 하트님한테 사실 더 좋은 거예요. 발표를 많이 하고 글을 많이 쓸수록 굉장히 본인에게 도움이 됩니다. 왜? 인플루언서는 나를 표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까지고 내가 부끄럽다고 버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플루언서로서 되게 하고 싶었던 일은 저도 딱 2년 전만 해도 진짜 평범한 아줌마였거든요. 애기 키우는 그래서 난 쌍둥이 엄마라 가지고 하루 종일 밥하고 빨래하고 이런 아줌마였단 말이에요. 진짜로. 누가 봐도 뭐 지금 2년 전에 사진 보면 뭐 둘이 뭉실해. 근데 그때 또 대학원을 다녔어요. 또 나름의 자아실현 하겠다고. 그래서 오면서 가면서 들었던 게 그때 MKYU가 되기 전에 김미경 학장님이 그때 김미경 강사님이었어. 그때 김미경 TV에 이제 막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잠용이다. 잠자고 있는 용이다. 뭐 이런 말을 듣고 내가 막 너무 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이분이 한마디로서 나도 그냥 아줌마가 아니구나.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
이 한마디 해주는 걸로 인해서 내 인생이 변할 수도 있구나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와서 내가 이 정도 이 자리에 섰다. 그러면 이제 시작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애를 지금 낳고, 이전은 전에 나처럼.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거예요. 선의 선순환 느낌으로. 그래서 저는 인플루언서가 꼭 되고 싶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인플루언서가 돼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음. 맞아요. 정은님, 인플루언서 하고 싶은 건 마케팅과 판매 홍보, 맞아요. 누구보다도 빠른 정보를 가지고 빨리빨리 전하고 좋은 정보, 제대로 된 정보를 전하는 게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 자체가 ER 더해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럼 인플루언서가 돼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마어마하게 가능성이 넓어져요. 저는 2년 전만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눈 뜨면 뭐 하지? 난 진짜 소비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 아침에 일어나면 애들 학교 보내고, 친구들하고 커피 한 잔 탁 마시고, 뭐 또 사진 찍고, 뭐 또 나간 김에 쇼핑을 어떻게든 싼 거라도 좀 해야 돼. 싼 걸 하고 조금 기분이 풀려. 그리고 또 애들 뭐 와가지고 막 하고, 또 인터넷 쇼핑으로 또 소비를 해야 돼, 소비를. 그러니까 하루 종일 소비만 하는 거지. 그렇게 평생 살았잖아요. 근데 나는 해놓은 게 없는 거야. 솔직히 제가 네이버, 지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네이버에 은빛색 치면 제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제가 학력만 길어요. 그 학력만 기다는 거는 소비를 이제 명품으로 한 게 아니라 나는 학교 쇼핑을 한 거야. 학교로 쇼핑한 거야. 어떻게든 시간을 때우고 싶은 그런 소속감이 부족해서. 그런데 인플루언서가 되고 나니까 내가 나한테 소속감을 주는 거예요. 나로서 파급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고, 솔직히 요즘은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고 할 일도 많은데 내가 다 못하니까 알바를 구해야 되나 이 생각도 들거든요. 그 2년 전이랑 정말 달라진 거죠. 그러면 인플루언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이번 코스의 꽃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제가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 만에 제가 인스타그램에는 좀 잘못 썼어요. 그쵸. 저는 이거를 지금 질문이 와서 우리끼리 있으니까 대답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필리핀에 있으면 남편이 한 달에 한두 번, 2달에 한두 번씩 오거든요. 그때 샘플을 받고 아니면 제가 요즘은 소싱을 해요. 전에는 의뢰받은 것만 했는데 요즘 소싱 내가 막 전화하고 뭐 요즘 뭐 위아더 월드잖아요. 네이버 톡톡 그리고 카카오톡 이제 전화 문자 다 되잖아요. 거기에다 이제 업체들이 전화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괜찮은 물건들은 항공택배, 그리고 안 급한 것들은 해상 운송, 이렇게 받는 거죠. 이건 제가 뒤에 가서 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었던 건, 음,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저희가 인스타 피드는 잘못 썼는데, 1.8에서 3만 지금 2천 됐거든요. 그럼 1.5만 있는 거죠, 한 달 만에. 그게 왜냐면 이때까지는 다 했는데 저도 다 했어요. 선팔 마팔 뭐 하라는 건 다 했어. 왜냐면 난 수업을 많이 들었으니까. 선팔 마팔도 했고 그리고 돈 주고 3천 명도 샀어요. 근데 되게 의미가 없는 게 선팔 마팔은 나랑 친하지 않으면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남 같잖아. 내가 남의 일상을 왜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빨빨리 넘기고 그 사람들도 날 넘기겠지. 그리고 돈 주고 산 거는 숫자만 많아요. 갑자기 3천 명이 늘었는데 좋아요 수가 없어요. 댓글도 없어. 이거는 조금 안다 하는 사람들은 딱 보면 그 릴스 조회수만 봐도 바로 답이 나와. 뭐 10만 됐는데 릴스 조회수가 막 1만도 안 나온다. 이런 건 다 돈 주고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봐도 의미가 없는 거야. 나 그냥 겉보기에는 좋은데 결국은 이제 내 물건을 사줄 진짜 고객들은 없으니까 이게 허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로봇이 했다 치면 그거를 계속 삭제해가지고 내가 돈 주고 산 걸 다 날려버려요. 왜? 유령 계정을 샀으니까. 그러면 내가 한 달 반 만에 1.5만이 는 이유, 단 한 가지 이유. 그거는 정말 저는 이거예요, 이거. 컨셉트를 명확히 한 전략적 컨텐츠 제작입니다. 제가, 제가 이제 좀 뒤로 넘어갈게요. 제가 제일 처음에 했던 게 이거예요.
좀 몰랐을 때 일상만 올렸거든요. 일상 뭐 우리 애들 공부하는 거, 나 장 보러 가는 거, 나 장 보는 거 예쁘죠? 막 이런 마음으로 누가 봐도 관심 없는데 나 혼자 관심 있어.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야. 선팔마팔해도 그중에 한 1,000명 있다. 그러면 10명이 나한테 관심 좀 있을까? 그나마? 그래서 이제는 또, 아, 이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또 영양학 공부를 했을 때 또 카드 뉴스를 엄청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좀 사람들 눈에 튈까 봐. 근데 이건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인스타그램은 사진과 영상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이런 카드 뉴스는 블로그로 갔어야 됐거든요. 근데 나 잘 몰라. 그때만 해도 잘 몰라가지고 이제 카드 뉴스 이렇게 만들어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 수업을 많이 듣다 보니까 알고리즘에 타야 되는구나. 그리고 탄 다음부터는 웬만하면 10,000원 찍고 뭐 지금 138만도 나왔잖아요. 알고리즘이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답을, 콘셉트를 명확히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인플루언서가 된 다음에 삶이 죽은 모델도 되고, 우먼 센스도 되게 특이한 게, 팔로우 수가 적으면 안 뽑아요. 왜냐하면 우먼 센스도 잡지 사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잡지를 안 봐. 맞잖아요. 누가 그걸 돈 주고 잡지를 사. 요즘 인터넷 인스타 보면 너무 재밌는 게 많은데. 그러니까 이 우먼 센스들도 이제 수익화를 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인플루언서를 원하는 거예요. 모델도 모델인데 인플루언서가 돼서 자기들의 이름을 조금 더 알려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로우 수가 작으면 안 된다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 막 선팔만팔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뽑히더라고요. 우먼 센스. 나는 진짜 꿈이었거든요. 뭐, 미인 모델, 막, 키가 좀 작으니까 미스 코리아는 안 되고, 그래도 남들 다 갖는 미녀 타이틀 막 이런 거 하나 갖고 싶은 되게 꿈이었거든요. 이게 인플루언서가 되면 이거 갖고 되고, 우먼 센스 케이킨이 되고 나니까 우먼 센스에 칼럼도 기부할 수 있었어요. 내 평생 내가 서울문화세 우먼 센스, 응? 뷰티 다이어트 칼럼도 쓰게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제가 릴스 한 장 빵빵 터뜨릴 때 어쩌다 이제 책도 같이 썼거든요. 그 책이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까지 붙더라고요. 예스24에. 세상에 난 글도 쓸 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릴스로 빵빵 터뜨리고 인플루언서 되니까 내가 쓴 책도 베스트셀러가 돼. 그 클래스 위에서 강의 의뢰도 들어가고 강의도 해가지고 아직도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이 계속 계시거든요. 그러면 나는 매일매일 이렇게 노동을 안 해도 자고 있는 동안에 돈을 벌린다는 게 정말 이런 거예요. 서점에서는 내 책이 팔리지, 클래스에서는 내 강의가 팔리지. 거기다가 제가 공부 마켓도 지금 한 달에 세네 번 하고 있거든요. 음. 그리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아직 케이킨이라 가지고 협찬이나 광고를 회사에서 주는 거는 다 했는데 이제 여기 오니까 그 물건을 제때제때 못 받아서 안 해요. 그러면 또 다른 업체들도 저 의뢰를 하는데 그러면 또 내가 파는 물건들이랑 섞일까 봐 지금 그래서 안 하거든요. 그냥 내 물건만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나한테 올 가능성들이 뭐냐면 대형 출판사에서 출간 문의도 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코스를 여는 거예요. 인플루언서 책을 쓰고 있는데 제가 우리 하트님들 변화를 만들어가지고 책에 쓸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쓰실 수 있게 이제 한 장씩 저한테 같이 글쓰기를 할 거거든요. 쓰셔서 제 책에 다 실어드릴 거예요. 그 해당 피드, 비포와 애프터도 같이 싣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폼에도, 구글 폼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의하시는 분들. 이 쟤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나는 지금 책을 써야 되니까. 그리고 후기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첫 번째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저는 지금 열정이 찼고, 이분들은 무조건 바꿔가지고, 내가 했다는 거를 증명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대형 출판사에서 왔죠. 기업 강연은 오는데 제가 못해요. 필리핀이니까. 아쉽죠? 나는 진짜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인플루언서들, 내가 꿈만 봤던 인플루언서들이 저한테 쪽지가 오거나 또 내가 쪽지를 쓰면 쪽지래 옛날 사람 DM을 쓰면 대꾸해주고 반갑다 하고 응원한다 하고 뭐 나는 그런 거 나 진짜 보통 아줌마였거든요. 근데 너무 말을 너무 많이 해요. 꿈에만 보던 인플루언서들이 나한테 대답도 해줘요.
세상에, 나 연예인이랑 막 대화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 막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런 만나자도 하고. 그리고 나는 2년 전만 해도 반만하고 살림만 하던 사람에다가 소비만 하는 사람인데 이제는 사람들이 저한테 전문성이 있다고 그래요. 너가 하는 거는 정말 믿고 믿음직하고 신뢰도가 쌓인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만든 브랜드가 가치가 10배 이상 상승한 거예요. 졸리핏 하면 이제 사람들이 아, 쟤는 운동 영상을 제대로 찍더라. 딱 알기 쉽게 찍더라. 그리고 제가 파는 물건은 믿음직스럽더라 하거든요. 그러면 아직 참 이건 내가 제가 왜 썼냐면 아직 등록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런 거 썼는데 어떤 분이 꼭 들으셔야 되냐면 이제 인스타그램을 아직도 1000명이 안 되시는 분 그런 분들은 빨리빨리 늘려야죠. 남들 다 늘리고 있는데 근데 방법을 몰라. 팔로워 늘리는 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첨부하시는 분 그리고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은 분 인플루언서가 되면 정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납니다. 나는 집구석에 있는 아줌마였을 뿐인데 갑자기 나한테 대표가 되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늘어나고 내 눈앞에 보여요. 내 눈앞에서 아 이것도 하면 돈 되겠는데 이것도 해도 되겠는데 이런 눈이 보여요. 그게 인플루언서 정도가 돼야지 가능성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 엄마들도 자기 돈을 만들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제 여기서는 또 직업이 있으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부동산을 해요. 네이버에 보면 부동산 컨설트 돼 있어요. 저 공인중개사고 그걸 하는데 그거는 이제 돈이 확정이 어렵잖아요. 저는 이제 수익이 계속 돌기를 원했거든요. 재테크 여자가 재테크 하셔야 됩니다. 남자는 몰라요. 남자들은 회사에서 돈만 받아올 줄 알지 그걸로 재테크 할 줄 모르거든요. 근데 내가 돈을 벌기 시작하고 나만의 시드머니를 만들면 부동산도 할 수 있고 주식에 관심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가 뭐 돈이 현금이 들어오는 파이프 루트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기에 정말 인플루언서가 되면 돈 없이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빠르게 팔로워 성장하시는 분은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2주 동안에 1일 리피드에 대한 디렉션을 드릴 텐데 그렇게 하면 지금 하시는 것보다 무조건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제가 계속 인스타그램 리스를 해야 되냐고 하면, 자, 일기, 알고리즘 모를 때 알고리즘 타는 너무 달라요. 사람들, 지금 그 인사이트를 보면 제 거는 지금 팔로워가 아닌 분들이 보는 게 훨씬 많아요. 그런데 일상을 일기처럼 했을 때는 팔로워만 봤었어요. 팔로워만. 그러면 그게 뭐냐? 내가 가진 판매 시장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 근데 100명이 내 걸 본다. 그러면 1%가 산다고 생각해야 돼. 그 안에 공동구매를 하면. 그러면 너무 작은 거지. 근데 내가 리스기 하나 지금 136만이 터졌는데 8만인가? 요것만 하나 터져도 요거가 딱 터질 때 책을 처음 아다리가 잘 맞았어요. 아다리 써도 되나? 우리끼리니까. 여기 잘 터지니까 책이 베스트셀러도 바로 되고 이때 정말 공동 구매 제품 의뢰가 정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협찬, 광고 해달라고. 그래서 거의 안 했는데 한두 개는 간간히 하고 지금도 공동구매 제품 의뢰 들어온 것들은 그중에서 괜찮은 것만 아직도 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물건들이 밀려 있어. 그럼 다 못하고 있는 거지.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저는 지금 애도 키우고 있으니까 이렇게 혼자 너무 버거운 거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클래스유 강의도 오픈했고 지금 제가 이런 뷰티 인플루언서 코스도 오픈했잖아요. 이게 난 당당한 거야. 나는 강의를 할 수 있는 게 나는 앞으로 이 앞에서 역사를 쌓아왔으니까 누가 봐도 당당하게 수업을 해도 되고 나는 너무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운 거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은데 컨텐츠도 못 찾겠고 팔로우 느는 것도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일단 일상을 같이 섞어서 쓰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아직 정은님이랑 프리다님, 그러니까 라미님 내가 순영님 거는 봤지만 나머지 분들 아직 못 봤는데 아마도 아직 인플루언서 대열을 못 들으셨다면 컨셉이 정확하지 않으셔서 그럴 수 있다는 거. 그러면
나온 콘텐츠 하나만, 무조건 하나만 잡으셔야 돼요. 나는 재능이 너무 많아. 우리는 재능이 너무 많아. 우리는 애도 잘 키우고 살림도 잘하는.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자두님. 조금 시작했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딱 하나만 잡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재능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애도 잘 키우잖아요. 살림도 잘해. 음식도 잘해. 재능이 너무 많은 거야. 내 재능을 너무 보여주고 싶은 거지.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끼가 있잖아요. 끼가 없으면 이 자체를 들어오지를 좀 보기 못해요. 힘들어요. 다들 끼가 있어. 그런데 나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나는 하나를 못 찾겠다. 그럼 어려워. 그러면 나만의 콘텐츠를 찾아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평소에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걸 뭘 보시면 되냐면 내 사진첩을 열어보세요. 내 사진첩을 열면 내가 가장 많이 찍힌 게 있어. 아이들 사진 말고. 음식을 잘하셨으면 분명히 가정을 찍었을 거고, 살림을 잘하시면 예쁜 그런 인테리어 한 거를 찍으셨을 거고, 운동을 좋아하시면 사람은 분명히 누구나 뽐내게 돼 있어요. 나를 뽐내고 싶어.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은 나처럼 눈바디를 맨날 찾나 찍는 거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나 물어보세요. 다른 사람이 오히려 객관적으로, 너는 그거 잘하잖아. 얘기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거를 모아가지고 소소한 일상에 나만의 이야기를 붙이는 거야. 나는 운동을 뭐 한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이런 뭐 상반신이 너무 뚱뚱해서 여기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운동을 만들었어요. 같이 하실래요? 뭐 이러면 그게 나에게 전문적인 이야기가 되고 고독한 스토리가 되고 집 육아를 살림을 잘 하신다는 분들은 꿀팁을 뭐 이렇게 빨래 개는 꿀팁에다가 이거 이렇게 하시면 10초 만에 그거 뭐야 옷가게 정리 핏 이렇게 쓰면 그게 보석 같은 블렌딩인 거예요. 나는 인테리어 전문가인 거지. 이제 제 경우에 보면 제가 어제부터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 경우를 보면 제 취미는 생긴 걸로 알고 운동하고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나 맥주도 잘 안 마시고 술도 안 마시고 놀러도 하지도 않아요. 그냥 꾸준하게 성실하게 그냥 운동도 하고 맨날 공부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학부만 3개 나오고 대학원도 3개 나왔어요. 뭐 꾸준한 거야. 놀지도 않고. 근데 이게 참 소비만 한 거지. 소속감이 없다 보니까 계속 소속감을 찾고 싶어서. 그런데 이렇게 전문성을 갖고 싶어서 학교에 돈을 많이 주고 대학원에도 돈을 뿌렸는데도 나에게 전문성을 준 거는 인스타그램이에요. 인스타그램이 나를 작가를 만들어주고 인스타그램이 나를 운동 전문가로 만들어줬어요. 인플루언서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나는 생각한 거지. 여기서 크려면 하나만 잡자. 나는 운동 맨날 하니까. 그러면 운동을 어렵게 하니까 사람들이 힘들어 하더라고. 나는 그거 못한다. 나는 운동을 세게 하는 편인데 사람들은 싫어하면 그러면 사람들 트렌드를 맞춰야지. 그래서 운동을 부위별로 다 나눴어요. 상체 나누고 얼굴 나누고 목 나누고 어깨 나누고 다 나누니까 이 몸은 바디는 하나인데 여기서 100가지는 나온 거예요. 릴스를 100개는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브랜딩을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내 취미가 뭘까? 책을 잘 읽으시면 책 인플루언서 하면 돼요. 내 재능은 음식을 잘한다. 그러면 요리 인플루언서 하면 돼요. 근데 트렌드는 요즘은 쉽고 짧게 만들 수 있는 음식이에요. 그럼 그렇게 섞어 붙이면 되고, 책도 사람들이 요즘 책 그렇게 잘 안 읽잖아요. 수정님이랑 저랑은 책 읽는 모임에 가입되긴 한데 그거는 정말 책을 정말 읽어야지 막 한 사람이 들어오지 웬만한 사람들은 그 잘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책을 읽긴 읽어야 돼. 그러면 책 인스타그램은 되게 리뷰를 짧고 재미있고 카드 뉴스식으로 만들면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블렌딩이에요. 그 김세희 님도 책으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지금 인플루언서 됐잖아요. 책으로도 가능하고 살림도 지디노 살림님 님은 살림으로 해가지고 브랜딩화 시켰잖아요. 그분이 파는 건 잘 팔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또 갑자기 나 또 글쓰기를 하래. 나 인플루언서만 하면 되는데 뭘 또 글을 써야 돼. 써야 돼요. 왜냐면 인스타그램에는 사진과 글이 동시에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저도 정말 나는 편지도 못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연애 편지도 안 썼던 사람이야. 글을 못 써서. 육하 원칙에 맞추라 그러면 그게 짜증나가지고 못 쓰고 서론 본론 결론에 맞추라 그러면 그것 또한 서론 본론 결론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너무 맞춰가지 말고, 쉽게 쉽게 생각하자. 우리 그냥 시작할 거 뭐, 아무도 나한테, 너가 뭐, 명작을, 명피를 쓸 거라고 기대 안 하잖아요. 그리고 내 책을 누가 보겠냐. 이렇게 쉬운 마음으로 하고, 이제 일상 속 주제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나는 다이어트예요. 나는 이제, 졸리라고 했을 때 이미 어리고 예쁘고 뭐 활동적이고 이런 거를 활동명으로 정했기 때문에 운동까지 하고 하니까 그때 저는 주제를 다이어트로 정했고 또 지금 인스타그램 하시잖아요. 그러면 피드를 올릴 때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다 모아보세요. 그 저 같은 경우는 운동복은 어디서 사셨어요? 뭐 무릎 안 아프게 하는 운동은 뭔가요? 이런 게 계속 오더라고요. 제가 뭐 1000명, 2000명일 때도. 아, 그런 거 보고, 아, 나는 운동을 하면 되겠구나. 댓글을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내가 인생 살면서 가장 해보고 싶었던 거. 저는 텔레비전 속에 내가 나왔으면 좋겠고, 한 번은 그래보고 싶잖아요. 응. 그런 거 해보고 싶었고, 한 번도, 판매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서 그것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 책을 판매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한 줄 한 줄 쓰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글쓰기가 별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제가 왜 꼭 글을 써야 되냐? A4 용지, 저거, 한글에서 폰트 10으로 놓고 10줄 이상 이제 쓴 버릇을 하면 이제 어느 순간 책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그랬듯이. 제가 책을 쓰니까 네이버에 인물 등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 소싱을 하게 되면 그 업체들은 나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뭐 객관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물건을 주기 싫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되게 뭐 명품 이미지 갖고 있는 그런 전문성 있는 사람들은 주기 싫어하는데, 그럼 그럴 때 이제, 대표님 네이버 인물 등록에 나올 만큼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면 네이버 등록이 나오면 거의 다 되게 믿고 신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뭐야, 나는 컴퓨터 가지고 컴퓨터 가지고 한글에 글 몇 개만 썼다고 책을 냈는데 책을 내고 신뢰도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또 인스타그램에 물건을 팔려면, 적어도 물건을 팔려면 그분들은 구매자들은 물건을 못 보고 사잖아요. 영상 사진만 보는데 적어도 그거를 정말로 만진 듯한 느낌의 표현 글도 써줘야지, 아, 설득력이 있는 거죠. 음. 그리고 이게 한 10줄이라도 쓰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돼서 주기적으로 오는 인태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쓰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요즘은 정말 좋은 세대예요. 요즘 다 챗 GPT 들어보셨잖아요. 이거 하나면, 어, 글쓰기 아주 식은 죽 먹깁니다. GPT 글쓰기는 그냥 웹사이트에서 chat.openai.com을 누르면 이제 바로 들어가요. 이제 로그인하고 구글 로그인이든 뭐 아이디 생성해갖고 로그인하면 이제 챗 GPT 명령 프롬프트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은 글을 되게 딱딱하게 준단 말이야. 뭐, 나 인플루언서 되는 법 알려줘. 이렇게 하면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고, 개성 있는 글을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끝나요. 그런데 우리 인스타그램의 글은 구어체로 끝나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이렇게 끝나잖아요. 뭐, 이거는 정말 몸에 좋고, 우리 아이들 좋아해요. 이렇게, 대화하듯이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성된 글에 나만의 언어 색깔을 입히는 평소 자기의 언어 습관들 있잖아요. 정말 최고예요. 뭐, 대박, 이 물건은 대박이에요. 뭐 이런 거 나만의 언어 습관, 설득력을 줄 수 있는. 그래서 내용 삭제, 내용 생성하고 얼마든지 글 쓰는 거에는 어렵지 않다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후킹의 신세계. 제가 1.5만 갑자기 늘었을 때는 그 전에도 운동 영상을 올렸고, 그, 팔로워가 확 늘 때도 운동 영상을 똑같이 올렸어요. 근데 왜 다르냐? 이 후킹이라는 거 기술을 썼거든요. 제가 후킹에 대한 수업을 정윤진 대표님께 들었어요. 돈의 변곡점 그 책 저자님의 수업을 들었는데 정말 신세계였어요. 제가 물건을 전에 비타민을 팔았다면
비타민 신기술로 건강을 꼭 챙기세요. 라고 이렇게 했다면 누가 봐도 야, 얘는 비타민 파니까 나는 관심 없어 하고 다른 걸로 넘기지만 똑같은 비타민이라도 강남 사모님이 남몰래 샤넬백에 몰래 챙겨 넣는 이것은 이렇게 첫 화면에 넣잖아요. 너무 궁금해. 내가 남들이 봐도 너무 궁금해. 전에 제가 운동 영상을 팔뚝살 빼는 법 이렇게 올렸다면 이거 10번만 흔드시면 기아 팔뚝 뭐 이런 식으로 바꾸고 10초만 하면 10년 어려집니다.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지만 내가 죄를 진 건 아니잖아요. 조금 자극적인 MSG를 넣었을 뿐. 그런데 그런 MSG를 좀 쳤다고 사람들의 관심을 한 번에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가 후킹 신세계는 후킹에 대한 얘기는 제가 따로 정리한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줌 수업 때 풀려고 준비해 둔 게 있거든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어, 제가 또 뭐 있더라? 되게 많은데 갑자기 말을 너무 해서 생각이 안 나. 내가 뭐 양배추즙을 팔려고 한다. 양배추즙은 위 보호에도 좋고 살도 빠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정민희 대표님 그때 말씀해 주신 게 양배추즙을 팔 겁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파시겠어요? 할 때 우린 다 그랬거든요. 이거 먹고 뭐 3kg 뺀 이유는 이것으로 3kg 뺐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게 직관적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NCT 타워 팰리스라고 칠게요. 타워 팰리스에 살고 싶은 사람은 이거를 꼭 드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쓰시더라고요. 어, 약간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게 너무 직관적으로 내가 비타민은 팔아요 라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제 영상을 보면 쿠킹을 많이 쓴 거를 보면 조회수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똑같은 영상인데. 그래서 어떤 날 컨디션이 되게 좋으면 막 쿠킹을 막 엄청 써요. 근데 쿠킹이 좀 컨디션이 안 좋다. 그날은 저는 거의 1인 1비를 계속 올리는 편이라서 그렇게 쓰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후킹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 어느 정도 사람들의 호기심을 꼭 자극해야 된다는 거. 음. 자, 이제 마지막 이게 두 번째 수업에 들어갈 공동구매. 여기서 공동구매 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그러면 아직 답을 안 주셨으니까 없다고 보고, 그럼 공동구매를 왜 해야 되냐? 저도 공동구매를 하기까지 거의 한 1년을 망설였어요. 공동구매를 하고 싶어서 파는 것이 인간이다. 막 책도 보고, 영업 셀링 책도 보고 했는데도 못 팔았어요. 제가 공동구매 하기 전에 사람들을 보면 생각이, 응? 쟤도 물건을 파네. 쟤도 파리피플 됐네? 막 혼자 까. 에이, 쟤는 결국 물건만 쓰네. 막 이러고. 그러면서도 속마음은 나도 해보고 싶은데 이런 거야. 근데 나도 해보고 싶은데 막상 하려니까 뭐 팔려도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쓸데가 없는데 그때는 그게 나한테 뭐 너, 정말 너무 중요해서 나는 팔 수가 없다. 나는 사람들에게 파리피플로 될 수가 없다. 막 누가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나 혼자 신경 써. 나 혼자. 응? 근데 현재 쇼핑 트렌드가 뭐냐면 예전만 해도 대형 쇼핑몰 오픈마켓에서 다 물건을 샀단 말이에요. G마켓, 11번가, 쿠팡 다 이런 거에서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한 명의 인플루언서가 중소기업 뺨치잖아요. 내가 진짜 이거를 왜 느꼈냐면 제가 물건 소싱을 한다고 막 전화하고 막 하잖아요. 그럼 되게 팔고 싶은 물건이 있었어요. 전화를 하니까 최소 판매 물량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얼만데요? 하니까 적어도 뭐 공동구입만 교환이 3일에서 5일 정도 한다 치면 거기서 이제 만 개를 판다는 이제 최소 수량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난 깜짝 놀랐잖아. 나는 만 개는 못 팔아. 한 번도 팔아본 적도 없고 몇천 개도 아니고 아직 저는 몇백 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아직 몇백 개입니다.
그런데 몇천 개도 우러러봤는데 몇 만 개를 판다. 최소 만 개래요. 그만큼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커져서 사람들이 인플루언서를 믿고 그 사람 거를 계정으로 구입을 한다는 거지. 그게 연구 결과로 밝혀진 게 현재 73%가 이제 트렌드가 바뀌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인플루언서 계정에서 사고 있는데 나는 왜 안 파는 거지? 왜 안 파냐는 거지. 안 팔 이유가 없는데 안 파는 거. 그러니까 자기 혼자 세계에 갇혀 있는 거야. 남들이 나 판다고 그러면 어떡해. 근데 더 웃긴 거 알아요? 내가 판 다음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내가 판 다음부터 팔로워 수도 더 늘었어요. 더 늘고 얘기할 거리도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안 팔 이유가 없는 거지. 자, 그러면 나는 아직도 못 팔겠어. 나는 계속 그냥 수익화 없이 인플루언서만 할 거야. 수익화 없이 일상소통만 계속 한다고. 주제를, 컨셉을 제대로 잡아갖고 일단 올리긴 올려. 근데 이거는 계속 올리고 팔로워 수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뷰 수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안 팔아. 나는 자존심이 있는 꼿꼿한 여자기 때문에. 근데 안 팔고 있으면 어떠냐면, 여기 분명히 옵니다. 내가 했으니까. 내가 물건을 못 팔기까지 1년 동안은 계속 매일매일 거의 1일 1피드를 올렸으면서도 혼자 못 팔고 있을 때 뭐가 왔냐면 주제 감소가 와요. 운동도 난 맨날 올리긴 하는데 보는 사람보다 올리는 내가 더 지겨워요. 지겨워서 올리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막 2주씩 쉬는 거야. 그게 인택이죠. 이때까지 한 게 아까운데도 불구하고 쉬는 거야. 너무 싫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제가 운동 영상을 찍을 때 거의 한 30분에서 1시간 쓸 때가 있어요. 예쁘게 보이고 싶으니까 이왕 찍을 거 예쁘게 보이고 싶으니까 몇 번 찍고 몇 번 찍고 막 땀을 막 오면 또 땀을 닦고 또 화장을 예쁘게 하고 또 찍어요. 근데 이때 제일 많이 왔던 게 현타.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되게 카메라 앞에 날 찍고 있잖아요. 아마 느끼시나요? 수정님도 잘 찍잖아요. 요즘 릴스 많이 찍으시잖아요. 막 트랜지션 쓰고 막 하시잖아요. 근데 그 카메라 앞에서 그러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웃겨. 난 뭐 하는 거지? 목적이 없으니까. 너무 화가 나서 또 현타가 옵니다. 저는 이때 거의 2, 3일에 한 번씩 현타가 왔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남들 봐도 웃기는 거야. 너 대체 뭐 하냐? 막 그러거든. 그리고 계속 고민만 해. 그러다가 나보다 팔로우 수 적은 애가 이제 물건을 팔기 시작해요. 근데 걔가 누구보다도 또 빠르게 자리를 잡는 거지. 팔로워 수가 팍팍팍 늘고 물건 팔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막 더 모여드니까 와, 난 쟤는 저거 했는 동안 나는 뭐 했지? 막 또 자괴감 시작하고 재수 없으니까 쟤 건 안 사야지 막 이러는 거야. 씨, 나보다 못하는 애가 나보다 잘 됐는데 쟤 건 안 사야지 재수 없다. 니 건 안 사고 내가 딴 데 가서 살 거야. 막 이러는 거야. 쓸데없어. 아무도 생각 안 하는데. 쓸거 없이 소통하는 그런 거야. 근데 이제 제가 왜 공동구매를 하라고 하냐면, 다른 방법도 있죠. 물론 내가 만든 물건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만든 프로그램, 이런 것처럼 프로그램이 모든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지금 초보가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공동구매예요. 이 꾸준함에 대한 보상. 내가 물건 하나라도 홍보해서 팔았잖아요. 그럼 또 물건이 수수료대가 한 20%대 맞춰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내가 한 행동에 대한 보상을 받잖아요. 이 보상이 달콤합니다. 사람은 보상이 있어야 돼요. 당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돈이 없어도 이 홍보가 가능하잖아요. 내가 얼마든지 이 하나로 가지고, 물건 하나로 가지고, 맛있게 먹는 법, 예쁘게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는 법, 그리고 뭐 앱에다가 효과 넣어가지고 사진 예쁘게 만드는 법. 돈이 안 들잖아요. 미리 캔버스에 카드 뉴스 쓴다고 내가 거기 돈이 드나요? 무료만 써도 돈이 안 들잖아요. 돈이 없어도 홍보가 가능해요. 그리고 또 새로운 물건들, 이런 물건들을 내가 팔게 되면 사람들이 신기한 거야. 이거 뭐지? 이렇게 오니까 호기심을 건드리니까 팔로우까지 늘더라고. 얘는 뭐 이런 거 팔지? 되게 신기하다. 얘가 파는 거는 계속 신기하고 괜찮은 걸 파니까 나는 얘를 팔로우 해야지. 팔로우까지 늘어요. 그리고 보상이 있으니까 계속, 나는 역시, 또 나한테 이제 심는 거예요. 이때쯤에. 나는 워킹우먼. 나는 능력 있는 여자, 막 여기 좀 심어두면 이게 꾸준함이 저절로 생겨요. 인태기가 올 수가 없어. 왜? 내가 하는 만큼 보상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공동구매 하게 되면 처음에는 뭐 안 팔릴 수도 있어요. 저는 처음에
1년을 이렇게 영상을 계속 올리고 꾸준히 한 덕에 많은 분들이 오픈빨 느낌으로 많이 사주셔가지고 첫 번째 한 매출이 350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는 또 안 나올 때도 있어. 홍보 제대로 안 하고 막 놀러 여행 가는데 공고 일정 잡으면 나도 홍보 잘 못하니까 그러면 몇십 개밖에 안 팔릴 때도 많거든요. 그럴 때 제가 막 공부하고 연구한 게 매출 끌어올리는 법이 시간 투자도 해야 되고 무엇보다 상품이 좋아야겠죠. 상품 서칭할 시간도 많이 쓰고, 소싱을 어떻게 하는지도 연구해보고, 또, 저 네이버 광고, 이렇게 네이버 광고, 네이버 나중에 검색해보세요. 거기 들어가면 키워드 검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내가, 다이어트 쪽으로 가고 싶다. 다이어트 치면 거기에 관한 인기 키워드들이 쫙 나와요. 그러면 그런 것도 검색해보고, 뭐가 요즘 유행이다. 지금은 보세요. 지금은 모로 오렌지가 내가 예를 들면 모로 오렌지가 요즘 핫한 아이템이에요. 이런 걸 팔아야지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아사히 베리를 팔 수는 없거든요. 사람들이 이미 아사히 베리는 식상해. 그래서 굳이 뭐 아사히 베리를 먹는다고 해갖고 되게 뭐 획기적인 것도 없던데 그 얘는 제껴. 근데 내가 모로 오렌지나 닥토페린 이런 거를 락토페린 같은 걸 넣었다. 그러면 이건 또 뭐지? 하고 온단 말이야.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거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런 걸 검색해보고 또 지금 수정님이나 다 잘하시더라고요. 꾸준히 소통하기. 저는 아직도 바쁠 때 제외하고 저한테 댓글을 쓰셨으면 거의 가요. 답방을 가요. 답방. 너무 바쁠 때는 못 가지만 늦게라도 가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리고 꾸준히 소통하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시간 내서 댓글 써줬는데 내가 나만 받고 안 쓰기는 너무 저는 아직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웬만하면 가서 그래서 꾸준하게 소통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한 2, 3년 그때부터 시작했을 때부터 아직도 연락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내 수익의 일부분을 홍보 비용으로 제일 처음에는 돈 없이 홍보를 했다면 이제 돈이 좀 벌리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인스타 광고도 해요. 하루에 6천 원, 만 원이면 되니까. 기간 설정도 되고 하니까 광고를 하면 내 프로필이 사람들한테 자꾸 뜨이니까 또 노출 빈도가 높아지고 인기 게시물이 되고 그럼 또 사람들이 늘어나고 내가 돈 번 걸로 내가 투자하니까 계속 선순환이 계속 돌더라고요. 광고 비용도 하고 또 이벤트도 본품 지리거나 아니면 전 커피 좋아하거든요. 커피 생명수, 나의 생명수. 누가 커피를 주면 그렇게 좋아. 그래서 저도 커피를 자주 쏘거든요. 얼마 안 하는데 4,500원. 뭐 5명 해봤자 2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커피를 한 잔 받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좋아지더라고요. 몰라,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몰라도 난 누가 나한테 커피 하나 주면 막, 이 사람은 나만의 찐친이야. 댓글 안 달아줘도. 그리고 이벤트도 하고, 뭐 2만 원이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거니까. 그리고 또 사진을 예쁘게 찍으려고 하면 이제 인터넷에 대한 소품인가? 이렇게 치면 배경지도 나오고,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소품 세팅 딱 해놓고 사진 찍으면 대기업에서 광고하는 만큼의 효과가 납니다. 사진이 때깔이 달라. 공구업체에서 주는 상세 페이지가 있어요. 근데 걔를 쓰면 너무 똑같아. 내 물건이 다른 셀러도 파는데 너무 차별화가 없어가지고, 사진을 저는 이제 제품을 만약에 이거는 제 경우에요. 제가 이제 공구를 다음 주에 하기로 했다. 그러면 나는 핸드백에 그 물건을 항상 넣고 다니거든요. 커피숍을 가서 찍고, 어디 가서 앉아서 찍고,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 이제 가면, 야, 여기 괜찮다. 찍으라. 막 이러고 그러거든요. 야, 여기 예쁘다. 여기 찍어봐. 앉아봐. 빨리 찍고 와. 막 이러고.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일상적으로 예쁘게 찍는 방법을 연구하고, 내가 정말 실생활에서 쓴다는 거, 인스타 마켓은 신뢰가 기본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쓰는 거, 내가 먹는 거 보여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사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또 사진 전문으로 하시는 인플루언서 계정들도 많잖아요. 제가 나중에 몇 개 소개시켜 드릴게요. CC 하우스 그분도 저 도움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거 보시면 저렴하게 예쁜 사진 찍을 수 있어요.
이제, 여기는 아직 할까 말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쓴 건데, 코스 기간은 딱 14일입니다. 2주 동안 계속 저가 보여주는 릴스를 찍으면서 다이어트도 하셔야 돼요. 인플루언서 뭐야. 인플루언서는 자기 자신한테 주는 자격이잖아요. 근데 막, 자기 관리 못하면 나는 싫더라고요. 나는 그런 게 싫어. 나는 내 자신을 잘 관리해서 나에게 인플루언서를 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다이어트도 하시고, 릴스도 같이 기획하고 요새 핫한 릴스도 같이 찍으시고 그래서 뷰수도 늘리고 팔로워도 늘리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공동 구매하는 법도 알려드리고 그렇게 2주를 할 거예요. 참가비는 2만 원입니다. 저는 환급 같은 건 안 해요. 왜? 난 내가 정말 열정을 너무 가득 담아서 하는데 환급을 하면 내 노력에 대한 보상이 사라지니까 난 그건 싫더라고요. 2만 원은 있어도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야. 2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난 너무 귀찮은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얘가 하라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인 거지. 근데 인생을 한번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걱정만 할 때는 진짜 뭐 일이 큰데 막상 해보면 아니고다. 책 쓰는 것부터 저는 그랬어요. 책이 나한테는 커다란 벽이라고 4년을 못 썼어요. 제가 4년을 못 썼는데 그냥 쓸까 하는 순간부터 한 달, 2주 만인가? 책 쓰기 코스에 내가 바로 가입해가지고 6주 코스네. 6주에 그때 50만 원인가 주고 했으니까. 정은님이 귀찮은 것보다 잘 모르고 못 잤죠. 제가, 아침에는, 넘어갈게요. 어떻게 되냐면, 아침에는 제가, 정은님은 잘 모르겠어요. 제 인스타를 보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매일 아침, 오전 중에 운동 영상을 올려요. 그러면 여러분도 우리 다이어트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거를 100번을 따라 하시던지, 5분을 하시는, 10분을 하시는 그렇게 하시고, 그거를 따라 찍어요. 포맷을 거의 비슷하게 해서, 내가 후킹도 알아서 적당히 넣을 테니까, 그러면 똑같이 찍으세요. 그냥 벤치마킹을 하라는 거지. 새로운 거 창조하지 마. 사람들이, 야, 다이어트 그거 레드오션이다 가지 말라 해도, 딴 데 가지 마. 블루오션에 가라 하는 것도 블루오션도 어느 정도 자기가 전문성이 있을 때 블루오션을 가는 거죠. 대기업들이 블루오션을 하는 거지 정말 초보들이 뭣도 모르고 다이어트 뭐 블루오션을 찍겠어 그래가지고 아무도 시도 안 하는 거 하잖아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 벤치마킹 하시라는 게 딱 그런 거예요. 벤치마킹 따라하는 거지. 따라하는 거에서 지금 난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따라하세요. 따라하고 14번 찍잖아요. 나도 감이 와. 나도 얘보다는 잘 찍을 수 있겠다는 감이 와. 나보다 잘 찍. 쟤 가만 보니까 좀 별거 아닌데. 내가 수업을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그 어느 순간 와. 내가 쟤보다는 잘할 수 있겠네. 그거를 해야지 알아요. 적어도 3번 이상 찍으면 릴스는 이렇게 찍는 거구나 감이 오고 5번 이상 찍으면 약간 나도 변형해볼까? 얼마든지 변형하세요. 그래서 1회차 내일은 일단 채팅방에 아침에 올릴 수 있는 릴스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일단 하루 100번 그거를 요즘 제일 트렌드니까 하루 100번을 먼저 하세요. 한 다음에 릴스를 찍어요. 찍고 저랑 올린 거랑 되게 비슷하게 릴스를 찍어요. 그리고 오후쯤에 내일 첫 번째 수업은 또 시간을 맞춰야 돼. 사람들 시간을 맞춘 다음에 요즘 최대 유행하는 또 릴스 있잖아요. 제가 그거를 또 뽑아 올 거예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만들어 보는 거지. 그렇게 만들어 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과 나랑 협업해서 이어찍기, 듀얼 찍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제 피드에 여러분께 올라가고 여러분들한테도 내 피드 같이 우리 둘이 모습이 같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더 좋잖아요. 내 얼굴을 같이 한번 공동 작업자로 소개도 되고 나도 보여지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사람들 3만 몇 명이 보는데 3만 몇천 명이 보는데 대강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또 나도 모르게 자기 관리가 되는 거지. 그게 인플루언서 시작이니까 남들 의식하는 게 인플루언서니까 그렇게 1일 리피드를 기획하고 있어요. 그리고 2회차에 4월 17일에는
제가 여기 왼쪽에 다이어트 코스 일정 보면 4월 3일 월요일 돼 있죠. 그러니까 내가 혼자 너무 많은 걸 하니까 날짜도 지금 혼자 너무 정신이 없어요. 봄방학에다가 애들 봄방학 집에 있고 거기다가 공동구매 안국약품 제가 소식이 있거든요. 처음에 물건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수량 작게 팔까 봐. 내가 쪼르고 쫄라와서 나 할 수 있다, 자신 있다. 이렇게 내가 물건 받아왔는데 물건 못 팔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요즘 엄청 올리고 있거든요. 그것도 정신이 없지. 근데 이거 그날 너무 제가 나 오늘 인플루언서 책을 써야겠다고 꽂힌 날 이거를 만들었어요. 카드 뉴스들, 상세 페이지들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너무 열정에 꽂힌 나머지 봄방학을 간과한 거예요. 무섭더라. 야. 그래가지고 약간 틀렸어요. 그래서 어제도 누가 지적해주는 날짜 틀렸다고. 카톡방에 정은님 아까도 틀렸죠? 할 수 없어. 혼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회차에는 공동구매를 어떻게 하는지, 업체는 어떻게 하는지, 업체가 아니면 공동구매 먼저 이렇게 연락하는 법, 소싱하는 법, 그리고 판매율 올리는 법, 그런 거 공부하고, 세 번째 마지막에는 4월 24일에는 이제 2주 동안 하시면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나는 2주 동안 여러분의 일상을 못 올리게 할 거예요. 일상을 되게 올리고 싶으면 스토리에 올리게 하고, 나머지 일상은 2주 동안은 좀 자제하게, 할 거예요. 만약에 올리고 싶다면 1일 이 피드 뭐 사이에 올리던지, 1일 이 피드 뒤에 올리던지, 내 일상을 공유하고 싶으면, 억울하지만 유명해지면 됩니다. 유명해져야 사람들이 내 일상이 궁금하지, 유명하지 않은 사람의, 이건 권민창 님이 말씀하신, 권민창 대표님이 억울하면 유명해져라. 너무 맞는 말인 거지. 음. 그래서 2주 동안은 1일 리피드를 올릴 거고, 이렇게 쓰셨으면, 계속 하셨으면 분명히 달라지는 게 있을 거고, 거기에 코스 성과, 발표하는 버릇, 발표하셔야 돼요. 너무 하기 싫고 부끄럽고 하지만, 뭐, 우리끼리인데 뭐, 어때? 틀려도 뭐, 내가 틀리는 뭐, 잘했다, 잘했다 해. 우리는 다, 내가 또 잘했다, 잘했다 할 거야. 평가 발표하고, 그리고, 제 책에 또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한 페이지씩 쓴 거를 보여주시면 좋고, 아니면 저한테 주셔도 좋고, 그 쓴 거 한 장, 그리고 비포 애프터 좀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필리핀에 있는데, 6월 9일 아이들 여름 방학 할 때 딱 열흘 한국 잠깐 갔다 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6월 9일에서 10일은 서울에 있을 거라서, 9일은 이미 다른 인플루언서 분들이랑 약속이 있고, 10일 날 이제 우리가 인플루언서가 될 거잖아요. 나는 만들 거야. 인플루언서들의 네트워크 모임이라고. 이제는 1세대들은 광고비를 엄청 부어가지고 인플루언서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만큼 부어도 안 되고, 이제 같이 해야 돼. 어. 같이 해가지고 네트워크 만들어갖고 너도 나도 돕고 나도 돕고. 그래서, 이거를 어제 설명 안 했는데. 지금 저는 스마트 스토어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리고 블로그 마케팅도. 그래서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 특강을 제가 잡아왔습니다. 이거는 내일 시작할 때 날짜를 잡아가지고 특강 해달라고 할 거예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선생님을 모셔왔어요. 내가 그쪽에다 수업 한 번 하고 그쪽도 나한테 특강 한 번 하는 조건으로 내가 모르는 건 잡아야지. 그리고 같이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이게 네트워크인 거지. 응. 내가 빨리 그러니까 전문적이 돼야 돼. 그래야지 내가 쓰임이 있는 사람이 돼야지 나도 쓰임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인플루언서 네트워크 노예까지 되어 있다는 거. 이거 제가 지금 첫 책 쓰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두 번째는 할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 그래서 일단은 이렇습니다. 오늘, 음,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고,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해도 좋은데, 지금 안 하실 것 같아. 나만 할 것 같아.